JJ Popcorn Talk. 안녕하세요. JJ 팝콘 토크의 제이미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연말연시가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 특집 Best Holiday Movies 에피소드를 꾸며봤습니다. 최고의 할러데이 영화들을 얘기를 할 건데요. 리스트를 만들다 보니까 주로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에 대한 얘기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팝콘 리스트를 하게 됐는데요. 총 10편의 영화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리스트를 뽑았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리스트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10위부터 시작을 할게요. 10위는 키스 고든 감독이 연출을 한 Midnight Clear, 한국 제목으로는 휴전입니다. 1992년 작품이고요. 굉장히 캐스팅도 좋아요. 에단 호크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외에도 게리 시니스하고 프랭크 웨일리, 피터 버그 등 다양한 배우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인 이제 1944년인데 나이가 어린 소대원 6명이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쯤에서 정찰을 목적으로 다른 부대원들하고는 이제 떨어져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기간이 크리스마스 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리스마스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베스트 홀리데이 무비스 리스트에다가 넣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중이었으니까 이 영화가 이렇게 굉장히 잔인하고 그런 장면이 많이는 안 나왔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훈훈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어차피 전쟁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전쟁의 참담함을 다루게 되는데 이거를 기존에 나왔던 전쟁 영화처럼 그렇게 불꽃 튀기는 전투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잔인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조하거나 아니면은 액션 영화로 꾸미기보다는 잔잔하게 그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묘사도 상당히 좋았었고, 감독을 맡은 키스 고든도 이런 식의 디테일을 중요시하는 영화들을 많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Midnight Clear라는 영화를 10번째 영화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는 아마존하고 유튜브, 그리고 IMDb TV, 플루토 TV, 피카, 투비 등에서 보실 수 있어요. 네, 한국에서는 어떻게 찾아서 보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 상당히 괜찮은 영화니까 기억에 오래 남으실 것 같아요. 물론 해피엔딩 이런 식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걸맞는 따뜻하고 즐거운 그런 영화는 아닌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9위에는 어떤 영화냐면은 베리 소넨필드 감독의 아담스 패밀리 2, 영어 제목으로는 아담스 패밀리 밸류스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작품이고요. 아담스 패밀리의 2편이 되겠죠. 여기 1편에서 출연했던 거의 모든 출연진들이 다시 나오고 있고요. 이 작품이 1편보다는 그렇게 호평을 받은 것은 아닌데 구태여 왜 이 베스트 홀리데이 무비스에 뽑았냐? 이 중에서 웬스데이 역할을 맡은 이제 크리스티나 리치하고 이제 동생 캐릭터가 서머 캠프에 가서 학생들이 연기하는 땡스기빙 뮤지컬에 출연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영화 중간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 너무 재미있게 추수감사절에 대한 다른 시각을 선보이게 되죠. 워낙 이제 웬스데이라는 캐릭터가 아싸 캐릭터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캐릭터를 이제 100분 살려서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좋은 휴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백인들을 위주로 한 홀리데이지 원래 미국에서 살고 있던 미국 원주민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디안으로도 불렸었는데 제대로 된 명칭은 미국 원주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원주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이제 시작되는 전초가 되는 그런 홀리데이라는 것을 여기서 약간은 코믹하게 묘사를 하면서 영화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라서 이 영화를 9위에 뽑아봤습니다. 2편에서는 1편에서 나왔던 배우들 이외에도 조앤 쿠삭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재미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스 패밀리 2는 미국에서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 플러스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등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는 유료로 보실 수 있는데요. 2불 99전 또는 3불 99전으로 렌트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8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위는 1983년작 존 랜디스 감독의 트레이딩 플레이스입니다. 한국 제목으로는 대역전. 트레이딩 플레이스는 SNL 출신인 에디 머피하고 댄 아이크로이드가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코미디 영화인데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고 성인들을 위한 코미디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은 좀 깜짝 놀라실 만한 부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 조심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대기업의 CEO를 맡은 아이들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들이 상당히 인종차별주의자이고 자신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그러는 안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내기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1달러를 가지고 이제 내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기를 하냐면은 자기네 회사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루이스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댄 아이크로이드가 연기하는 캐릭터거든요.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으면서 그 사람을 이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좀도둑인 에디 머피 캐릭터 빌리를 그 자리에다 갖다가 앉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루이스가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는지 아니면은 계속 자신의 품위를 유지를 하면서 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지 또 빌리가 좀도둑이었던 그런 과거를 잊고 새롭게 얻은 위치에서 회사를 위해서 잘 일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살펴보는데 굉장히 못된 내기죠. 그런데 이 루이스하고 빌리가 나중에 이 CEO들의 내기의 전말을 알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런 코미디가 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성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욕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벗는 장면들도 나오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나이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가 80년대 말인가 90년대 초인가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 영화를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극 중에서 댄 아이크로이드 캐릭터가 얼굴에다가 검정색을 칠하고 흑인처럼 변장을 하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지금 현재의 눈으로 이제 보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장면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통과가 됐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장면이 중요한 장면이랑 맞붙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장면이 포함된 채로 이 영화가 상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웃고 봤었던 것 같은데 일단 얼굴에다가 검은색 칠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잘 됐어요. 트레이딩 플레이스는 미국에서 스타즈라는
케이블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 외에는 2불 99전 그리고 3불 99전을 내고 렌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위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7위는 세 작품을 동시에 올려봤어요. 이거는 약간 뭐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세 작품 모두가 단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묶어봤습니다. 이 작품들이 무엇이냐? 첫 작품은 Charlie Brown Thanksgiving 1973년도 작품이고요. 한국 제목으로는 찰리 브라운 추수감사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Charlie Brown Christmas 1965년도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은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1966년도 작품인데 이 작품은 한국 제목을 말씀드리면은 그린치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는가. 이 세 작품을 묶은 이유는 굉장히 예전부터 미국에서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이 단편 애니메이션 작품을 TV에서 자주 방송을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세 작품은 계속 TV나 아니면은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찰리 브라운, 그러니까 피너츠 캐릭터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할로윈이나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면은 반드시 찰리 브라운 에피소드를 보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작품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린치 역시 자주 TV에서 나오니까 많이 봤었고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린치가 잘 떠오르니까 그래서 요 세 작품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요 세 작품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는 영화로도 제작된 바가 있었는데 저는 영화보다는 아무래도 66년도에 만들어졌던 애니메이션이 더 재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 애니메이션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뭐 영화보다는 애니메이션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작품은 피카, TBS, TNT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 보실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이제 3불 99전을 내고 렌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찰리 브라운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는 지금 FTV 플러스에서 계속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해 전에는 ABC 채널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PBS 공영방송이죠. PBS에서 추수감사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고 기회가 되시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시간도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7위에 뽑은 A Charlie Brown Thanksgiving, A Charlie Brown Christmas,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이렇게 세 작품이었습니다. 자, 6위는 뭐 이 영화들 안 보신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굉장히 많이 틀어주는 영화 같은데 6위에도 이제 두 작품을 뽑아봤습니다. 홈얼론, 나홀로 집에 1990년도 작품이죠. 그리고 홈얼론 2, 로스트 인 뉴욕 92년도 작품입니다. 한국 제목으로는 나홀로 집에 2, 뉴욕을 헤매다. 이렇게 두 작품인데요. 자세히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알겠지만 케빈이라는 주인공이 1편에서는 이제 집에 홀로 남게 돼서 집을 지키면서 도둑들과 싸우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식구들과 같이 여행을 떠나다가 비행기를 잘못하는 바람에 혼자서 뉴욕에 떨어져서 1편에서 싸웠던 그 도둑들과 다시 만나게 돼서 또 싸우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작품 모두 크리스 콜럼버스가 감독을 했고 각본은 존 휴스가 담당을 했습니다. 크리스 콜럼버스와 존 휴스가 모두 이제 감독으로도 활동하고 각본가로도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홈얼론에서 보실 수 있는데 뭐 일부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솔직히 폭력적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약간 뭐 실제라기보다는 거의
만화 수준의 그 과장된 그런 액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인기가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분명 특히 홈얼론 2, 그러니까 나 홀로 집에 2편은 1편보다는 수위가 높은 폭력적인 장면들이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나 이제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보시게 된다면 그걸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작품 모두 미국에서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는 다른 플랫폼에서 3불 99전을 내시면 렌트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위도 역시 두 작품인데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을 한 다이 하드 1988년도 작품이죠. 그리고 다이하드 2 1990년도 작품입니다. 뭐 이 작품도 굉장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을 크리스마스 영화로 봐야지 되냐 뭐 이러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저는 크리스마스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전적인 크리스마스 영화들을 보는 것보다 크리스마스 때는 다이하드를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좋아하는 그런 영화인데 뭐 영화 내용은 뉴욕 경찰 출신인 존 맥클레인이라는 캐릭터가 1편에서는 LA에서 부인이 다니는 회사에 침입을 한 테러리스트들과 맞짱을 뜨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2편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DC로 들어오는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또 침입을 한 테러리스트들과 맞짱을 뜨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 맥클레인 캐릭터 혼자서 엄청난 수의 악당들과 싸움을 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컨셉상으로는 참 단순하고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영화긴 하지만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그런 영화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폭력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저한테는 하여간 잘 맞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5위에다가 다이하드 1하고 2를 올려봤습니다. 이 두 영화는 미국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는 3불 99전을 내고 렌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4위는 The Nightmare Before Christmas 1993년도 작품이죠.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영화가 팀 버튼이 감독을 한 영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독은 헨리 셀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스탑 모션 애니메이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팀 버튼이 당시에 이 영화를 연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배트맨이 잘 되는 바람에 2편 배트맨 리턴스를 감독을 하게 돼서 이 작품을 기획까지 다 해놨지만 정작 연출은 못한 거죠. 그래서 헨리 셀릭이라는 감독이 대신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도 상당히 컬트 팔로잉이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작품인데요. 디즈니에서 이 영화를 그린라이트를 했었는데 점점 분위기가 디즈니에서 배급을 하기에는 약간 수위가 높은 그런 애니메이션이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겁이 났나 봐요. 그래서 디즈니에서 배급을 안 하고 디즈니의 계열사죠. 디비전인 터치스톤에서 이 영화를 이제 배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대박이 난 거였어요, 이 영화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돈을 잘 벌어다 주는 그런 영화로 남고 있습니다. 디즈니한테는. 이제 행운이죠. 왜냐면은 이게 엘리멘트가 크리스마스도 있지만 할로윈 엘리멘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로윈에도 이 영화가 인기가 있고 크리스마스에도 인기가 있어서 늘상 사람들이 찾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거기다가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음악 듣는 재미도 있고 이 애니메이션, 스탑 모션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보는 그런 재미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모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디즈니사의 작품이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포맷을 통해서는 3불 99전을 내고 렌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위는
1984년도 작품 그렘린스입니다. 한국 제목으로는 그렘린. 조 단테가 감독을 했고 각본은 크리스 콜럼버스가 맡았어요. 아까 크리스 콜럼버스가 이제 글도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홈얼론도 감독을 하고 그런 연출가인데 원래는 각본가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렘린스도 크리스 콜럼버스가 작업을 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발명가인 아버지가 자신이 발명한 상품들을 외판도 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차이나타운에서 귀여운 애완동물을 발견을 해요. 그게 모구아이가 되겠죠. 이 모구아이를 몰래 사다가 아들 빌리한테 줍니다. 근데 모구아이를 팔 때 주의 사항을 전해들어요. 물에 닿으면 안 되고 햇볕에 닿으면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정 넘어서 먹을 걸 주면 안 된다. 물론 이 영화에서는 모든 것을 다 어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마을이 난리가 나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원래는 크리스 콜럼버스가 쓴 시나리오에는 훨씬 더 잔인한 장면들이 많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대로 했으면은 레리 R이 되는 거죠. 미성년자 관람 불가에 그렇게 엄청난 호러 영화가 될 뻔했었는데 이게 감독이 조 단테고 거기다 이제 프로듀서가 스티븐 스필버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약간 이제 수위 조절이 돼서 가족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후속편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저는 1편이 제일 괜찮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가끔 가다가 보는 작품인데 이것도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볼만한 공포 영화가 아닌가. 거기다가 수위도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친구들은 조금 무서워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렘린스는 미국에서 HBO Max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이외에도 TBS나 TN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에서는 3불 99전으로 렌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2위는 존 휴스 감독이 연출을 맡고 각본까지 쓴 Planes, Trains and Automobiles 1987년도 작품이고요. 한국 제목으로는 자동차 대소동이 되겠습니다. 이 영화에는 주연을 스티븐 마틴이 맡고 사이드킥으로 존 캔디가 출연을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실화를 바탕으로 했나? 이거는 아니고 존 휴스 감독이 원래는 광고 회사에 다녔었대요. 근데 이제 집이 시카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존 휴스가 감독을 한 영화들이 시카고에 베이스를 둔 영화들이 많거든요. 하여간. 근데 시카고에서 살고 있는데 광고 회사에 다니니까 뉴욕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뉴욕에서 출장을 마치고 시카고로 돌아가는 길인데 폭설이 내린 거죠. 그래서 타고 있던 비행기가 다른 장소에 착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뭐 차도 렌트해보고 뭐 기차도 타보고 뭐 다른 비행기도 타보고 이랬는데 결국은 집에 5일이나 걸려서 도착을 했대요.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 Planes, Trains and Automobiles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주인공인 스티브 마틴의 캐릭터 닐 페이지가 뉴욕에서 일을 마치고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시카고에 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폭설 때문에 일이 꼬여서 집에 가는데 한참 고생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세일즈맨이죠. 존 캔디의 캐릭터 델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서로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들이라서 거기에 따른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집에 가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쓰지만 이제 폭설이나 계속 연이어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한참 고생을 해가지고 집에 도착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둘이 코미디 합이 너무 잘 맞아요. 스티브 마틴하고 존 캔디하고. 그래서 그거 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연휴 맞아서 집에 돌아가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 어떻게 하다가 뭐 한번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은 계속 꼬여서 말도 안 되게 꼬이는 뭐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때를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lanes, Trains and Automobiles, 자동차 대소동, 이 작품을 2위로 뽑아봤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특별히 스트리밍 앱에서 제공을 하는 데가 없고요. 다 렌트를 돈 내고 하셔야 되는데 2불 99전이나 아니면 3불 99전을 주고 렌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리처드 도너 감독의 1988년도 작품 스크루지드입니다. 한국 제목으로는 스크루지. 영어 제목이 스크루지드인데 스크루지에다가 뒤에다가 D를 하나 더 붙인 그런 스펠링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그냥 스크루지의 이야기를 좀 약간 현대화시킨 그런 작품이 되겠는데 여기에 주인공이 빌 머레이예요. 빌 머레이도 SNL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88년이면은 고스트버스터스에 출연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얻은 다음에 한 4년 후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활동을 재개하게 된 그런 작품이 되겠죠. 빌 머레이가 맡은 역할이 프랭크라는 캐릭터인데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 중역이거든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인간미 없게 상당히 안 좋아진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택시를 잡을 때 먼저 어떤 아줌마가 잡았는데 그거를 뺏어서 탄다거나 아니면은 크리스마스쯤에 사원을 해고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남을 생각 안 하고 본인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됐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에 3명의 크리스마스 고스트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고스트들이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예전에 따뜻했던 그런 인간미를 찾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왜 굳이 1위에다가 뽑았냐면 다른 스크루지 영화들도 많고 그런데 물론 빌 머레이 때문이죠. 빌 머레이는 워낙 코미디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 역할도 진짜 잘 살렸거든요. 그리고 이 역할은 빌 머레이가 가장 잘했던 것 같아요. 물론 스크루지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버전이 많지만 저는 이 영화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감독을 맡은 리처드 도너는 리털 웨펀 시리즈로 유명한 그런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게 돼서 약간 의아하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워낙 코믹한 요소를 즐기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이 영화도 다른 코미디 영화하고는 조금 더 다른 그런 템포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게 빌 머레이가 형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 다 나옵니다. 이 형제들이. 형제 4명이 다 나오고 극 중에서 보면은 얼굴들이 비슷비슷해요 또.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점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고스트로 나오는 그런 캐릭터 중에서 고스트 오브 크리스마스 프레젠트, 그러니까 현재를 대표를 하는 고스트 역할에 캐롤 케인이 나오거든요. 이 캐롤 케인 캐릭터가 굉장히 예쁜 드레스를 입고선 나오는데 그 드레스가 어디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냐면은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오는 그 착한 마녀 있죠. 글린다의 캐릭터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런 커스튬을 입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스크루지드는 굉장히 코믹한 요소가 크기 때문에 아마 제가 1위로 뽑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은 푸브 TV 그리고 플루토 TV, AMC 등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 플랫폼에서는 2불 99, 3불 99를 내고 렌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팝콘 리스트, 베스트 홀리데이 무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다시 한번 10위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위 스크루지드,
1988년도 작품. 한국 제목으로는 스크루지. 2위는 Planes, Trains and Automobiles. 1987년도 작품이고요. 한국 제목은 자동차 대소동. 3위는 Gremlins. 1984년도 작품이고 한국 제목으로는 그렘린. 4위는 The Nightmare Before Christmas. 1993년도 작품이고요. 한국 제목으로는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 5위는 두 작품입니다. Die Hard 1988년도 작품, Die Hard 2 1990년도 작품이 되겠습니다. 6위 역시 두 작품인데요. Home Alone 1990년도 작품 나홀로 집에, 그리고 Home Alone 2 Lost in New York 92년도 작품이고요. 한국 제목으로는 나홀로 집에 2 뉴욕을 헤매다. 7위는 애니메이션 단편들 3작품을 골랐습니다. Charlie Brown Thanksgiving 1973년도 작품이고요. 찰리 브라운 추수감사절 되겠습니다. 그리고 Charlie Brown Christmas 1965년도 작품이고요.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 그리고 마지막은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1966년도 작품이고 한국 제목으로는 그린치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는가. 8위는 Trading Places 1983년도 작품이고 한국 제목으로는 대역전입니다. 9위는 아담스 패밀리 2 1993년도 작품이고요. 영어 제목은 Adam's Family Values 되겠습니다. 10위는 Midnight Clear 1992년도 작품이고 한국 제목으로는 휴전입니다. 자, 이렇게 10위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중간에 몇몇 작품을 더 끼워서 넣긴 했었는데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계신 분들은 추수감사절 잘 보내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 영화 리스트를 보시고 연말에 한번 이 중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좋은 영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